이 사건은 학생 여러 명이 보관 중이던 오토바이를 가져간 사건이었습니다. 피해 금액도 적지 않았고 보호소년에게 이전 보호 처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사회 안에서 대화의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과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박선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조인으로 조력했던 소년 사건 중에서 여러 명이 함께 오토바이를 절취한 특수절도 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학생 여러 명이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구조물을 넘어 보관 중이던 오토바이를 가져간 사건이었습니다. 피해 금액도 적지 않았고 보호소년에게 이전 보호 처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소년원 송치와 같은 시설 내 처분이 아니라 보호자 감호 위탁, 사회봉사, 장기보호 관찰 등 사회 안에서 대화의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사건에서 어떤 사정들이 고려되어 비교적 가벼운 보호 처분으로 정리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명의 보호소년들이 함께 오토바이를 훔친 특수절도 사건이었습니다. 보호소년들은 친구 사이였고 늦은 시간에 함께 어울리다가 피해자가 관리하던 오토바이 보관 장소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오토바이를 타고 간 것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길가에 놓인 물건을 우발적으로 가져간 정도가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장소에 들어갔고 보관 중이던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왔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특수절도는 혼자 한 절도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계획성이나 공모 여부, 역할 분담, 피해 규모가 함께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소년들이 함께 움직였다는 점, 피해 물건이 여러 대였다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위험했던 부분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특수절도라는 죄명 자체입니다. 소년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절도에 가담한 경우에는 단순한 장난이나 일탈로 보기 어려운데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보관 장소에 침입해 물건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사건의 중대성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둘째, 피해 규모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물건은 소액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오토바이 여러 대가 문제되었고 전체 피해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피해 업체의 구조상 합의가 쉽지 않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합의가 안 됐다는 불리한 결과만 남지 않도록 보호소년과 보호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합의가 어려웠던 이유가 절차상의 문제였다는 점 등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셋째, 이전 보호처분 전력입니다. 보호소년에게 이미 과거 보호처분 전력이 있었고 특히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입니다. 소년 재판에서 법원은 이 아이가 다시 비행을 반복할 위험이 있는지, 현재 환경에서 교화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이미 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사건이 발생했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더 강한 처분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정말로 달라질 수 있는 환경이 있는지, 보호자가 제대로 감독할 수 있는지, 소년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구체적인 기반이 있는지까지 함께 보여줘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왜 소년원 송치가 아니라 사회 내 처분으로 정리될 수 있었을까요? 비행 자체는 가볍지 않았지만 보호소년에게 아직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준 것이 중요했습니다. 첫째, 비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입니다. 보호소년은 수사기관 조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아이가 자신의 행동이 왜 잘못이었는지를 알고 있는지,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바꾸려고 하는지 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반성문을 단순히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호소년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태도로 생활하겠다는 것인지가 드러나도록 정리했습니다. 둘째, 보호자 감독 의지입니다. 소년 사건은 가정환경과 보호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소년이 반성한다고 해도 집으로 돌아간 뒤 다시 같은 친구들과 어울리고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재비행 위험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보호자들이 이번 일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앞으로 더 엄격하게 지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단순히 잘 보살피겠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보호자가 실제로 소년을 감호하고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인지, 가정 내에서 다시 생활을 잡아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셋째, 학교와 사회적 관계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부분 중 하나는 보호소년을 바라보는 주변 어른들의 평가였습니다. 담임교사, 근무지의 대표자, 동료들이 보호소년의 평소 성실한 모습, 변화 가능성, 앞으로의 지도 의지 등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주변 어른들의 탄원서가 단순한 선처호소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아이가 실제로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 누가 앞으로 계속 지켜볼 수 있는지, 사회 안에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보호소년이 일을 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구체적인 장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여 법원에 이 소년을 사회로부터 단절시키기보다 현재의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지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방향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럼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 무거운 처분이 나오는 걸까요? 합의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특히 절도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가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되는데요.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합의가 되지 않았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보호소년과 보호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하려 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피해자 측의 구조상 합의 절차가 쉽게 진행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합의를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절차상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정리했습니다. 또 하나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미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데 다시 사건이 생기면 무조건 소년원에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이건 매우 불리한 사정입니다. 특히 보호관찰 중에 다시 비행이 발생한다면 법원은 재비행 위험을 훨씬 엄격하게 보는데요. 하지만 소년법의 목적은 단순히 처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과거 전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소년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호자와 주변 환경이 실제로 교화에 도움이 되는지, 사회 내 처분으로도 재비행을 막을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과거 전력은 분명히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보호소년이 반성하고 있었고 보호자와 주변 어른들의 지도 의지가 있었으며 일을 하고 사회적 유대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소년원 송치보다는 보호자 감호, 사회봉사, 장기보호 관찰을 통해 사회 안에서 다시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년 사건이라고 해서 항상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 재판에서는 비행 자체만큼이나 그 이후의 변화 가능성도 중요하게 봅니다. 반성, 보호자의 감독, 피해 회복 노력, 학교와 직장 등 긍정적인 사회적 유대관, 구체적인 장래 계획이 함께 정리된다면 사회 안에서 다시 기회를 받는 방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아직 미성년자니까 괜찮겠지 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이미 끝났다 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현재 사건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그리고 소년에게 어떤 교화 가능성이 있는지 초기 단계에서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소년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현실적인 판단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과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박선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